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또 지나가게 될까요? 그냥 누누이 강조하는 네. 상대 가성비. 요새 시장이 저는 미국 증시는 요새는 지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종목? 그 기준에 우리는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미국 증시는 애플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애플과 연결고리에 다 보면 많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LG그룹입니다. LG이노텍? 네, 예, 그렇죠. 전체 매출의 60%를 그 LG이노텍은 애플이 해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애플이 여기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제가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없다 해서 이제는 매도로 대응을. 매도요? 예. 아, 네. 그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LG그룹에서 여기서 LG이노텍이 더 가는 에너지보다 두세 배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 네. 그걸 오늘 같이 좀 공부를 좀 해보겠고요. 아, 궁금한데요. 예. 어저께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거 같습니다. 예. 그 대림산업 변경 분할 상장. 아, 네네. 네. 그리고 LG이노텍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늘은 이제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인데 현대차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는 우리가 매도 사인을 내드리고 오히려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전장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못 간 거를 찾아내는 그런 전략을 또 세워드리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게 27일 날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이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또 그렇죠. 목요일 날 우리가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거보다 저는 이 주주환원 정책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저는 맞아요. 이번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죠. 어저께 가장 큰 화두는 이 대림산업 분할 상장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대림산업 분할 상장을 했고 두 가지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작년도 29일 날 그 마감 그 거래 정대 샀으면 상한가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못 봤네요. 예. 한 30% 에너지가 나왔어요. 네. 그 거래 첫날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대림산업이 이 대림산업 한 주가 DL 0.43, DL ENC 0.5로 나눠지면서 어저께 거래가 첫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체크해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그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성부 펀드, 대림 코퍼레이션, DL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동안은 DL 매도, DLENC 매수, 롱숏을 좀 전략화시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유는 강성부 펀드, 대림 코퍼레이션이 DL과 어떠한 다시 이제 그 지배 구조의 어떤 합병 작업이 그 이후에 나올 텐데 그 전에 건설 파트의 DLENC가 가치 재고가 어느 정도 나오나 요거를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DLENC는 12만 원 하단, 그 다음에 DL은 7만 원 하단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대림산업 분할 전에 시가총액 대비로요. 어저께 어느 정도 두 개 합쳐갖고 에너지가 이게 10만 5천 원과 11만 원 정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8만 3천에서 30%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10만 원을 지지해 주면서 새로운 에너지 뭐 13만 원, 15만 원 대림산업 분할 전에 에너지가 대림산업이 한 15만 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대림 ENC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20만 원 갑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한 15만 원까지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대림 ENC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요새 건설주의 대장주인 이 현대건설 쪽 에너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 쪽 에너지 괜찮아요? 일단 이게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보면 이제 105층 계획을 적고 50층 세 동에
그러면 여기가 경비가 2조가 절감되고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정책이 여기 보시면 1조권 제한 풀고요. 용적률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 정책이 막 나오는 네. 것 같고 구정전에 이제 대통령께서의 이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상징적으로 현대건설은 저는 GS건설 이렇게 5만 원을 딱 이렇게 거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만 원을 이제 돌파하는 속도가 언제쯤 나올까? 구정전에 나올까? 구정 이후에 나올까? 그리고 정부의 공급 정책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이런 것들 또 SOC가 연결돼서 뭐 철도라든지 가덕도라든지 이런 게 동시 패션으로 나오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번 상반기에 시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건자재에서는 KCC는 30만 원, 한일현대시멘트는 5만 원.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는 가성비가 건설 건자재가 가장 또 효과적인 수익률 극대화의 주도주로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 건자재 쪽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애플의 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LG 이노텍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LG그룹주 차익 실험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매출 뭐 2배, 3배 가량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예. 이 시간 통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삼성전자 가성비 없으니까 매도하셔갖고 네. 오히려 시가총액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났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삼성전자를 팔아갖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계시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지금 11만 원 정도 가 있는 수치의 상승률을 네이버 카카오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LG 이노텍의 전략은 똑같이 네. 여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시각으로 조금 돌려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애플카, 뭐 애플 연골고리, 전장산업 이런 걸 쭉 하는데 저는 또 여기에 시각을 잠깐 LG 그룹의 거버넌스로 살짝 돌려서 이 시각을 볼 때는 이제는 저는 다른 쪽 에너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제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도 상승 에너지는 계속 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요. LG 이노텍이 10년 동안 7만 원 하단 18만 원, 19만 원 상단이 이걸 뚫었어요.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이제부터 새롭게 갑니다. 할 때 여기서는 애플이 추가 랠리가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 전장 사업의 실제 매출의 증가가 계속돼야 됩니다. 금년도 실적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LG노텍의 정장 사업 부분의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네요. 네,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가해야 이제 갈 거고 저는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 시각을 잠깐 돌리자라는 예. 거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저는 23,000원, 25,000원 팔아갖고 오히려 이제 LG 하우시스나 LG 그냥 네. 갖다 해서 그냥 LG가 더 가성비가 낫지 않을까. 거기에 기본적인 시각은 이제 여러분들 애플 속도가 이제 140불을 뚫고 가주느냐가 이제 테슬라 연골고리, 애플 연골고리에서 우리가 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의 추가 랠리 그걸 기준으로 보시고요. 네. 저는 LG그룹은 이제 이 시각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부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LG그룹이 3월달 주총에서 이제 기업 분할을 해갖고 5월달에 이제 출범할 것 같은데 5월 1일자로 여기를 이제 구본준, 구광모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네. 그러면 신설되는 LG 신설 지주회사에는 LG 상사, 실리콘웍스, LG 하우시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 사이에 요게 결정될 때가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럴 때 거버넌스 관련주의 실리콘웍스나 LG 상사 에너지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11월부터 46,000원짜리가 7만 원 단, 15,000원짜리가 27,000원 단. 저는 여기도 뭐 물륜이 또 업황의 호재니 이것도 있지만 저는 기업의 가치 제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일 때 제가 정의선 회장의 지분순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전략을 이 시간 통해서 해와갖고 작년에 그걸 하셨으면 큰 수익이 났듯이 네. 금년도는 이렇게 대주주들 간의 그 거버넌스의 지배구조의 그 에너지를 잘 추적하다 보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리콘워스 LG 상사 다음에 아까 이제 다시 그림을 가면 LG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LG. 그래서 LG 그 주가하고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요게 상대 수익률을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네. 대세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면, 예. 네. 이번 28일 날 저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제 10만 전자 진짜 보게 해주나. 특별 배당으로. 예, 특별 배당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주저하는 정책의 그 서프라이즈가 나오나 그 에너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그 파생 시장 이용한 롱숏만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화에서 외국인들이 언제쯤 매수로 돌았을까요? 라는 그 전략을 계속 추적하면서 가성비 전략을 체크해 드리는데 요게 이제 전번 시간에 보여드린 여기 빨간 박스만 보십시오. 4조 4천억 팔고 개인은 8조 8천억, 그다음 금융투자는 4천억, 연기금은 2조 5천억. 어저께 하루 달라졌습니다. 네. 외국인이 1,300억 사주고 금융투자 2천억 사주고 연기금 500억 사주면서 개인이 4천억을 팔았습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조금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저는 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삼성전자 갖고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수위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리고 타이밍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가성비 없고 다른 걸 찾는데 이제는 28일날 삼성생명하고 네, 삼성 삼성생명. SDS 네. 요게 이제 삼성전자 일 갈 때 한 3배에서 5배의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뉴스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그 약간 짜증나는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삼성전자 개걸음 속타는 동학개미 네. 96 재밌게 표현했네요. 96,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폭재 물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85,000원과 96,000원 사이에서 그냥 언제 10만 100층 가냐 뭐 네. 이런 논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호재성 에너지 뭐 인텔 호재 그다음에 그렇죠. 또 뭐 해외 투자 호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삼성생명이 87,000원에서 한 76,000원에 조정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의 마이너스 에너지 그 즉시 연금 가입자 이거 소송에서 져갖고 이게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래서 이런 게 났는데 오늘 요번에 그 특별 배당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8.5% 나가고 네. 있거든요. 여기에 배당과 주주환원 정책의 에너지가 나오나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죠. 1월 11일과 1월 8일 날이 이제 3,200 넘었다가 고점에서 빠지는데 이때 거래 대금이 44조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3,200 갔는데 21조예요. 네. 이때보단 반토막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좋게 보면 적은 금액 갖고도 3,200이 됐는데 근데 또 나쁘게 보면 거래가 실리지 않네. 네. 뭐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에너지가 이 시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느냐의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고 실제 수익률은 저는 삼성생명, 삼성 SDS 이제 요 종목들 네. 요게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 요번 일주일 동안에 수익률 게임이 초과 수익률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5 내지 7% 움직일 때 한 3배에서 5배라면은 한 5배 쳐요. 그러면 5% 치면 한 20에서 30 주는지. 네. 예, 요렇게 한번 측정해 보면서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과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이거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께서 상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맞아요. 2년 6개월 포기했죠. 확정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법률 리스크인 불법 승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이걸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국면 전환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모멘텀이 나오나 28일, 29일 요 때가 하나의 그 거버넌스 관련돼서 초과 수익률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갖고 있니 삼성생명, 삼성 SDS
이렇게 가성비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네이버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카카오는 지난 금요일에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소위 물려있는 종목이 빅히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빅히트가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환골 탈퇴를 하고 있어요. 어제 드디어 또 20만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이버와 뭐 지분 교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도 계속 어떠한 그 주가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끌어올리게끔 하는 이건 호재성 재료를 보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속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네이버나 그 카카오를 50% 비율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네. 오히려 넷마블이나 넷마블의 계열사인 코웨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7만 원대 지금 거의 121선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걸로 이동하는 게 가성비 전략으로 어떻겠나. 그리고 넷마블이나 빅히트가 가려고 그러면 넷마블의 에너지에서 저는 카카오뱅크가 IPO가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잖아요. 저는 상반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일정이나 이런 게 경제 발사 빨라야 한 가을 정도. 네. 그러면 이 넷마블 빅히트의 어떤 에너지는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이 상대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하나의 그 작년도 12월 달에 가장 좋아 보였던 게 네이버였거든요. 네. 27만 원과 28만 원에 사면 삼성전자 10% 갈 때 한 3배, 5배, 50%나 잘하면 더블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를 카카오로 했는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 현재 35만 원이니까 작년도 저점 대비 지금 25%와 38% 상승 수준에 있습니다. 네. 위치 파악을 해보시죠. 그런데 카카오는 작년도 눌림목이 32만 원이에요. 지금 47만 원이니까 50% 수준에 있습니다. 좀 좋네요.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이용해서 카카오부터 비율 매도한 다음에 요거를 코웨이나 아니면은 네이버가 조종할 때, 그 넷마블이 조종할 때 요걸 눌리면 하면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서 이게 키 맞추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중심 종목들의 높낮이를 이용하는 상대 가성비 전략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중국이네요. 미국보다는 중국 투자하시는 게 또 가성비 전략이 더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 상반기는 이 SMIC하고 알리바바가 이 금년도 작년도의 고점 현상을 돌파하는 에너지에 여기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중국하면 이제 중국 유통 소비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컨텐츠, 플랫폼. 오히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이 플랫폼과 게임,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연결고리로 저는 오히려 중국 쌍순환 전략과 중국 에너지에 연결돼서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성비 전략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장품 주가 한번 보세요. 네, 화장품주가 요즘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국 연결고리인데 네. 근데 작년도 저점 대비 위치 한번 보세요. 아모레가 작년도 저점이 아모레치 43,000원, 45,000원이 지금 66,000원 정도니까 저점에서 50%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게 7만 원과 8만 원에서는 비율 매도 전략을 보면 드리고 싶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1.8%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지가 보인다 그러면 좀 보이자 영역이지 솔직히 좀 늦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후발 화장품주들 아직도 못 간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나 뭐 글루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여기도 아직 못 간 것들이 많아요. 어디요? 예. 농심이라든지 음식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롯데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코웨이라든지 오히려 가성비 전략으로는 작년도에 이 화장품주 외로울 때 사시는 에너지가 지금 롯데푸드나 농심이나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선별화해서 투자하시는 게 그 상반기에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핀셋 전략을 잘 조절하셔갖고 지수 접근보다는 이 상대 수익률 게임을 집중하시는 게 상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